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장 막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으로 상승폭을 키우며 2,370대를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통신업이 2.55% 상승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의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2분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수급이 몰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모바일 게임 버전인 리니지 M이 명성에 걸맞게 출시 첫날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NC소프트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리니지 M이 출시 첫날 올린 매출이 10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84포인트 오른 2370.37로 장을 마치며 사흘 만에 상승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49포인트 내린 663.28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지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기관 홀로 1,300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 출회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순매도 반면 기관 홀로 180억 원의 순매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벌써 목요일까지 왔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또 대표님과 또 이창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종목 클리닉 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쪽에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문자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정우영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되게 무더운 날이었는데 대표님 셔츠를 보니까 시원한 여행을 간 느낌인데,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가 올라와주면서 일단 코스피 시장은 올랐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많은 설명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 그러면 어차피 종목 장세는 이제 뭐 강하진 않지만 시작됐으니까 지수는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종목 장세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 1시간인데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지를 드리는데 이제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의 이 정석투자 시간이 저녁 9시로 옮기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7월 3일부터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시간도 변경사항 착오 없으시도록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주실 때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적정 주가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편히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 주가 대표님 사진이 붙어 있는 그 배너를 꼭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대표님이 오늘 흥미로운 시장, 갈수록 흥미로운 시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차이는 삼성전자 존재 유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와 이 코스닥 시장의 차이는 삼성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1% 넘게 올라왔고요. 239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오늘 결과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트렌드가 완전히 이제 반대였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오늘 좋았던 것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의 상승,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그래서 이제 선물 지수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주 크게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워낙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상승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진국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선진국 증시, 좀 넓게 보면 주요국 증시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압도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순서, 3위까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이게 코스피 전체입니다. 전체에서 이 한 종목이 20.01%예요. 막강하죠.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3.02%. 3위가 현대차 2.27%.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3%가 넘어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표면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의 괴리감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위가 셀트리온이거든요. 6.43%. 저것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거거든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요한 선진국 보면은 시가총액 1위 종목 비중이 3%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6%인데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2위가 카카오입니다. 3.08%. 3위가 메디톡스 1.47%. 뚝 떨어지죠.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시가총액 1위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코스피는 압도적이죠.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2에서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래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압도적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수는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SK 하이닉스까지 합쳐버리면 어떻습니까? 무려 23%가 넘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이 아니 지수는 상당히 올라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역사상 최고점 맞아?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왼쪽에 먼저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코스피고요. 그 아래는 선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위에 좌우를 보세요. 좌우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쭉 올라갔죠. 네, 뭐 사실상 종가가 고가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때요? 사실상 종가가 저가입니다. 너무나도 이 상반된 흐름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좌측 하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선물지수예요. 그러니까 선물지수는 코스피랑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쌍둥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팽팽하게 이제 옆으로 기다가 결국 끝났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삼성전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제가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등락과 코스피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250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코스피는 최고가 돌파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나옵니다. 반대로 230만 원이
이탈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약 45일 전후 시기에 230만 원 전에서 횡보를 해줬잖아요. 그 이후에 240만 원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거의 4월 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4월 말부터 6월 한 중순까지 대략 약 45일입니다. 수평선 보이시죠? 이게 수평선이 230만 원인데요. 230만 원 위에 있었던 날보다는 아래에 있었던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45일 평균 가격을 환산해 보면 230만 원이 살짝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250만 원이 넘어가면 10%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5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갔던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어요. 그 25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좀 더 올려야죠. 왜냐하면 25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때 다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까.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보면 극단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24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우여곡절을 겪든 어떻게 되든 간에 250만 원 치고 올라가면 250만 원이 고점이 아니라 더 갈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다시 230만 원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걸 깨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수 급락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230만 원 전후에서 형성된 이 가격대가 엄청난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조정을 제대로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기간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기간 조정 받았을 때 특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탄력이 더 좋아지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종목이든 지수든 한번 급락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보시느냐? 삼성전자가 250만 원을 넘을지 다시 230만 원을 이탈할지 이것만 보셔도 큰 그림의 시향은 거의 잡힐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최근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50만 원 돌파 시와 그리고 또 230만 원 이탈 시에 대한 여부를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짚어드렸듯이 코스피는 상승 쪽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또 한 번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대표님 오늘 양시장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 상승해줬고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순매수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상승 전환되는데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선물해서 순매수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거요. 삼성전자 믿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선물해서 순매수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9월물에 대해서 누적으로 계산할 때 외국인들은 순매도했다가 순매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볼 때 단기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종가가 거의 저가로 마감됐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40만 원 돌파 이후에 오늘 240만 원 약간 못 미쳤지만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앞으로 10만 원이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더 내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도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선물이라든가 코스닥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으로 코스피에서는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버팀목이 없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중요한 내일장의 전망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또 종목 클린 시간으로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내일장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는 삼성전자 등락만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 했었잖아요. 230만 원 전후에서 횡보할 때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다. 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최근의 매수세는 기존의 후발 매수세가 추가 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40만 원 전후에서 신규 매수 들어간다는 게 사실 이게 삼성전자 가치로 본다면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금융주라든가 다른 전기전자 대형주도 많은데 굳이 저거를 240만 원에서 신규 매수한다? 수익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과정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들이 과연 계속 추가 매수할 건지 말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설명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미국 시장이 계속 금뜨게준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서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가 될 경우에는 또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되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지수는 이제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대폭 나가지 않느나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도 이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도와드립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부국증권이 올라왔습니다. 대규모 자사주 취득 소식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파인 DNC인데요. 자회사 합병 소식이 들려왔네요. 다음 종목은 현대 로보틱스가 올라왔습니다. 블록딜 거래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이슈가 떴습니다. 자, 다음요, 트레이스인데요. 중국 업체로부터 투자 제한 소식에 급등 출발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부국증권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24,3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최고가는 28,000원까지 올랐고요. 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지만. 자, 소식을 좀 보면요, 자사주 취득을 위해서 460억 원 규모의 공개 매수 결정을 했다. 그리고 유통지식수를 11%로 축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과 함께 이슈도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국증권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종목 중에서 부국증권은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결론만 전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국증권 자체보다도 자사주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국증권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21선 전후에서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음봉 나온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갭상승하면 음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음봉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오늘 급등한 거를 매도 기회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움직였던 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권주도 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음봉이 이게 너무 커요. 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나빴나요? 아니잖아요. 좋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가가, 실전에서 여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한 이 정도 끝났다 그러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개의치 않다. 실전에서는 아래쪽 동그라미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론상으로 본다 그러면 위쪽 동그라미에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자사주에 대한 제가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사주 취득 소식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네, 외견상 호재로 보이죠? 저는 호재로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량주가 되든 개별주가 되든 자사주 매입은 뭘 얘기하냐면요. 간단합니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은 뭐냐면 우리 회사 주식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지 않으면 하락이 방지되지 않거나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세력이 없어요. 개인 세력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 매입하지 않으면은 올라가기 힘들거나 하락을 방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사주 매입이 없이 가야 진짜 강한 종목이죠. 평생 자사주 매입할 겁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 호재가 이게 대다수가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가끔 보면 시장이 아주 나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매도 금지 이렇게 나오죠. 공매도 금지 나오는 건 뭡니까? 공매도 금지를 안 하면 시장이 너무 빠질 것 같으니까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공매도 금지를 또 했던 거를 해제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공매도 금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공매도로 허용할 경우에는 시장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빠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매도를 금지시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나 자사주 매입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호재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호재로 해석하기 무리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소식에 급등했다라는 그런 흐름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각 종목별로 자사주 취득에 대한 소식이 심심찮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겉표면으로 보면은 호재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마냥 호재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셨어요. 마치 홀로 힘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고 이런 장치 없이 올라갔을 때가 가장 좋은 건강한 상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적정 주가 대비해서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지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 2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빠르게 확인할게요. 파인 DNC가 올라왔습니다. 파인 DNC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의 흐름 볼게요. 16%가 올랐네요.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좋은데 3,8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고 11,850원을 찍고 난 이후 주가가 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대표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왜냐하면 적정 주가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인 D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빠졌죠. 이게 작년이었죠. 작년에 급등해줬다가 다시 연말 연초에 또 한 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속절없이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딱 올라오는 요 자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완전 역배열입니다. 5일선이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20일, 60일, 120일.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5일선 이탈되면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 DNC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분들 중에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에 의해서든 전업단기 5일선 이용해서 매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현대 로보틱스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뭐 기업 분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현대 로보틱스는 블록들 장중에 뭐 대량 매매를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5% 넘게 빠졌습니다. 37만 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블록딜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약 3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밀렸어요. 39만 원에 블록딜을 했다 치면은 앞으로 더 올라가야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수한 쪽에서 이제 이익을 보는 건데 그런데도 밀렸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이긴 한데 자, 보유자의 이 집에서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트레이스가 올라왔어요.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변동성이 많네요. 이 소식 자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의 급등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1.24%가 빠졌고요. 1,9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고가는 2,700원이었어요. 4월 달이었는데 자, 대표님 트레이스는 어떻게 보세요? 네, 보유자 홀딩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매매하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제한 소식은 뭐 전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제한이면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자리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슈를 정말 분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간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21선 이용해서 전업 단기 미보유자에 대한 전략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현대위아가 올라왔네요. 두 번째 종목은요, LG 하우시스입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 첫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3% 가까이 올라왔고요. 73,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월에 최저 64,400원이었습니다. 계속 바닥 쪽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서서히 올라와주는 흐름인데 이쯤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사실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적정 주가가 22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덩달아 이제 같이 보를 받은 건데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7만 5천 원이나 7만 원 되면 일단 던지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가격 메리트가 더 확실하게 발생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거 혼자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망에 대한 포지션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주는 LG 하우시스가 올라왔어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왔었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이지만 최고가가 올라왔는데 그 주가에서 11만 6천 원에서 다시 내려오는데 오늘 10만 7,50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자, 상당히 궁금할 텐데요. LG 하우시스 대표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보유자는 61선 이탈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현재 가격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21선 이탈된 거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이 상승한다 그러면 61선 깨기 전에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자들은 61선이 깨지면 그냥 던지시고요. 매수 가격이 얼마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하우시스는 이전에도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61선이 중요해 보입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 이탈 시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가에도 접근 유효하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였어요. 현대위아와 LG 하우시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룸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종텔레콤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타이거일렉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 첫 번째 종목은 세종텔레콤이 올라왔습니다. 자,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065원에 마감이 됐는데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통신료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세종텔레콤은 이쯤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자, 대표님, 세종텔레콤이 다시 올라왔네요. 상한가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통신주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도 좋았어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기본료 폐지 대신에 다른 어떤 정책을 도입하겠다.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 통신주를 좋았고요. 한편으로 코스닥에 이제 그 통신 서비스 업종이 좋았던 게 세종텔레콤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어떤 그 이동통신 관련해서 또 뭔가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쉽지 않아요. 통신회사 하나 운영하는 게 얼마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텔레콤이 이렇게 하세요. 그나마 이 종목 물려있던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던지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전업 단타로 당일 매매.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죠. 아니면 그냥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올라갔잖아요. 예, 망가지고 있었다가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또 엄청나게 깨파락해서 또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그 소외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운 좋아서 이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 종목 아마 갖고 있는 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외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재료에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단타하거나 아니면 관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제 4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 탄력을 받았었는데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 또는 당일 매매, 그리고 관망에 대한 포지션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상향을 하고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 통신 및 감면, 하지만 기본료 폐지는 무산이 되면서 오늘 통신업종, 통신 종목들이 상승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대표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타이거일렉이 올라왔는데요. 자, 타이거일렉 오늘장의 흐름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6,640원. 오늘 최고가는 7,000원대를 넘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접근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타이거일렉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좀 나왔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최근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지수가 빠질 때 플러스 양봉 나오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더 좋게 봐라. 상체로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해요. 그럼 대다수가 이제 상승하죠. 그때 상승하는 거하고 반대로 지수가 계속 안 좋아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종가가 저가나 다름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플러스 양봉이 나왔다. 이거는 탄력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적정 주가 대비로 봐도 지금 이게 17,700원짜리예요. 적정 주가.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하고 21선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거일렉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보유자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5일선과 21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개별주였습니다. 세종텔레콤과 타이거일렉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산텔레콤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테마주는 아모텍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주는 역시 기산텔레콤이 올라왔습니다. 기산텔레콤도 앞서서 타이거일렉 같이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9% 가까이 상승했고요. 4,200원에 마감을 했는데 통신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기산텔레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결국 세종텔레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유자는 내일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타 당일 매매 또는 관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산텔레콤도 앞서서 짚어드렸던 세종텔레콤과의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자는 내일장에서의 매도 의견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아모텍이 올라왔습니다. 아모텍 최근에 탄력 좋습니다. 5%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은 28,900원이었고 6월 7일에는 3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장비주들이 또 IT 부품주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공략 업종과 테마에서 갤럭시 S8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대표님 아모텍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보유자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저점을 기록했던 라인이 5,000원 이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상당히 저점이었죠. 2008년에도 내려갔는데 이거는 그때 시장이 망가져서 내려간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2011년이 진정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급등과 조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어떻게 보면 이게 3차 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이길만 하면 한 번씩 이게 1년 단위로 올려줬던 이런 주식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항상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5일선, 21선 깼을 때 어떻게 한다? 61선 근처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가볍게 1-20% 정도 수익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탄력이 좋아서 자, 여기서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아직 재료는 남아있고 탄력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또 미보유자는 61선에 대해서 매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 기산텔레콤과 아모텍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과 테마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피 유통업을 단기 매매해보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할까요? 역시나 갤럭시 S8 관련주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뭐 업종과 테마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에서는 유통업 그리고 갤럭시 S8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꼽아주십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말 그대로 단기 매매 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유통업입니다. 보세요. 코스피 유통업인데요. 최근에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딱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유통업 관련주 중에서 이제 우량주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들 중에서 최근에 조정받은 거 꽤 있습니다. 뭐 유통업이라고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들어가시면은 일단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테마는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드리죠. 갤럭시 관련주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서 순환매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이제 사실 자화전자를 얼마 전에 추천했었어요. 했다가 현재 계속 갖고 있었으면 한 35% 수익 나는데 그냥 제가 던지라 그랬습니다. 소리는 안 맞지만 왜 그러냐면 저는 보통 추천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상 안 움직이면 단기는 정리시킵니다. 중기도 한 2주일까지 안 움직이면 정리시켜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추천하는 것보다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50종목, 100종목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그래서 자화전자 가는 거 보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냥 홀딩했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갤럭시 관련주 중에서 보면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 것들이 한두 개씩 보이거든요. 네, 그거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공략 업종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내일장에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코스닥에서 제약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는 코스피 통신이 올라왔네요. 네, 이제 평택충남 정근 대표님 이 정석 투자를 통해서 주식 선물 전략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장도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추세와 단타, 통신이 올라왔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세적인 매도는요, 코스닥 제약주 중에 하시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충남 적정주가 눌러보시고 코스닥 제약주 한번 쭉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고가주 중에서 가장 고평가된 게 있습니다. 이미 저는 매도 사인 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등 나오면 들어가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단타는 코스피 통신입니다. 그래서 통신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통신주는 사실 종목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달랑 3개입니다. 그러니까 찾기도 쉽겠죠? 그리고 이제 AS 차원에서 제가 N소프트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N소프트는 이거는 뭐 정말 제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갖고 이거를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제는 살짝 반등 나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음봉 나왔습니다. N소프트 같은 경우 현재 5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하고 있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3일 연속으로 이제 본다면 19만 주, 31만 주, 오늘 28만 주예요. 수급으로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도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매도한 가격까지 오면 그냥 본전에 정리하시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평가액이 최소한 170에서 한 200%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까지는 홀딩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NC소프트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NC소프트는 오늘장에 거의 또 빠졌기 때문에 34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고요. 이어서 단타 전략은 선물은 추가 매도 후 최고가 돌파 시 손절 또는 홀딩, 옵션은 선물에 연동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오늘 지수 선물 구월물은 1.7포인트 오른 309.90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 비교적 고가에서 1차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더 가면 추가 매도 시킬 생각이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최고가 돌파하면 손절하고 아니면 홀딩하세요. 왜 그러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손절해봤자 뭐 1.5가 안 될 겁니다.
평균 가격으로 보면 한 1, 2차 매도한다고 했을 때. 근데 수익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손소 2대 전략입니다. 손소 2대. 손해는 작고 이익은 크게. 그래서 일단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그랬죠. 이 시간에, 품매수 강력하게 해보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이 선물과 연동해서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선물 옵션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살짝 가담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이 파생과 이 현물에 대한 비중을 적절히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선물 옵션 전략도 잘 참고해서 이 점도 잘 꾸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문자는 어떤 문자로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247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크로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크로스 52,000원의 매수, 비중 10%입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인크로스 같은 경우 오늘 45,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빠지는 흐름인데 손실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매도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일단 추가하시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하세요. 그리고 본전이 오거나 손절 20% 정도 되면 그땐 싹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1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를 추가하면은 딱 중간 가격이 될 거고요. 20%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간 가격보다 아마 낮은 평균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52,000원에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대략 4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충 이제 이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평균가로 45,000원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7,000원 차이니까 485가 되거든요. 48,500원. 평균가가 이제 딱 10% 매수하면 485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20%를 추가한다 그러면 아마 평균가가 한 요 정도쯤 될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만 반등 나와도 어떻습니까? 본전이 되니까 그렇게 던지시기 바라겠고요. 미주 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투자가 이미 무너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크로스 같은 전략은 손실폭이 있으셔서 일단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하신 이후에 본전 또는 손절 20%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미보유자는 관망하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300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좀 마음 아픈 상해연이에요. 괴롭습니다. ST팜 49,000원에 4,350주를 매수했고 비중은 100%입니다.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T팜을 볼게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42,850원이거든요. 일단 손실폭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초보자입니다. 만약에 그 투자 경력이 있다면 아주 오래된 초보자죠.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 오래 한 사람들은 절대 한 종목에 풀베팅 안 합니다. 가끔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단타 칠 때, 단타 매매할 때 그렇게 하는데 추세 매매하면서 한 종목에 풀베팅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비정상이죠. 네, 경력자가. 초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개인의 3대 집착이 있다고요.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100%니까 지금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보유자는 손절 20% 또는 손절 5%. 무슨 얘기냐? 본전이 안 와도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기로 반드시 42,000원이 깨지면 매수하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49,000원이면 2라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아마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작년 가을이거든요. 작년 가을 같지는 않고 가격대가 이제 여기인데 계속 제가 똑같은 말 하죠. 반복적으로. 누가 봐도 더 갈 것 같고 좋아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위험도 큰 거예요. 반대로 막 더 빠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진짜 반등 나올까 말까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사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오히려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종목이 빠질 때 그때 잡으면 리스크가 더 작습니다. 위험을 더 작게 감수해요. 올라갈 때 잡으면요. 확인 매수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분이. 근데 다른 종목을 잡은 사람은 오히려 이제 수익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딱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평하다고요.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잡으면 계속 더 빠질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대신 절대 가격이 낮아서 위험은 작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 잡을 때는 쉽게 더 갈 것 같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본질이 안 오더라도 반등 나오면 반드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중점은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손절 20% 또는 손절 5% 일단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42,000원이 깨진 이후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다음 종목은 360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넥스턴을 22,800원의 비중 35% 매수하고 나서 계속 하락 중인데 이쯤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넥스턴에 대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넥스턴 오늘장의 가격은 19,950원이에요. 일단 22,800원에서 이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자는 절반만 축소하시고 이제 홀딩하세요. 그러면 아마 본전 올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22,800원이라고 하면 대략 이 가격이거든요. 이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죠. 약간 이제 확인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 매수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역배열 종목이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61선이 121선이 이탈했어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에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어때요? 완전 역배열이에요. 보세요 한번. 역배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딱 보세요. 5일선, 21선, 61선, 120선. 자, 하락 추세이면서 역배열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중기 매매 해도 되는데 이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고점 찍고 한 1, 2년 빠져갖고 한참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해줘요. 이런 거는 우리가 역배열에서도 중기 매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한번 보세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네. 과거보다 엄청나게 올라갔다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끝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중을 절반 축소한 이후 절반의 비중으로만 홀딩을 해보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할게요. 2678님이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현대 EP 매수가 9,830원의 비중 25%인데 2년 보유했는데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 EP를 2년 동안이나 보유하셨대요. 대표님, 오늘 현대 EP 7,940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일단 홀딩 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시간이든 평일 시간이든 또 다시 재질문하세요. 지금은 던지기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678님이니까 현대EP 다시 질문합니다 하고 꼭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든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저가가 오면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금 던지기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2년 됐으면요, 제가 던지라 해도 안 던져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딩 하셨다가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리고 없는 분은 52주 최저가가 이 가격대입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오면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간 보유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도 손절은 좀 어려우실 거라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일단 홀딩을 하신 이후에요. 주가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문자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단기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그 매수가에서 매수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1시간 꾸려주셨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봐도 이렇게 활기차신 분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7월 3일 월요일부터 저희 방송 시간이 변경이 되는데요. 9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저녁 9시에 더욱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시간 변경했으니까요.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